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연결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윤석열 캠프에서 비전전략실장을 맡아서 활동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선대위 꾸려지면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십니까? 아유, 그건 뭐 제가 아직 잘 모르고요. 네. 일단 뭐 당의 대표가 계시고 또 후보가 또 선출되신 우리 윤석열 후보가 있고 네. 또 그래서 당과 상의해서 예. 공식 선대위가 꾸려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예. 거기에서 뭐 만약에 제가 미력이나마 도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뭐 무슨 일이든 열심히 도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아마 들으셨겠지만 국민의힘 네. 선대위 구성을 앞두고 많은 좀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캠프 관계자들을 향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준석 대표도 이제 당 대표로서 네. 앞으로 구성될 선대위가 아주 원만하게 잘 구성이 되고 네. 그 선대위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당의 승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나름 또 이준석 대표 스스로 이런저런 고민과 또 나름대로 방향을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 후보 선출 이후에 며칠 사이에 이제 기사나 이런 언론 보도의 내용들을 보면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와 마치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갈등들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근데 제 생각에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는 정말 합을 잘 이루고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초기에 이제 입당할 당시에 약간의 뭐 기싸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된 분이고 또 당의 공식 당대표이기 때문에 예. 두 분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두 네. 분이 서로 운명을 같이 해서 정권 교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만 두 분 다 정치적인 승리가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전혀 저는 뭐 합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 사이에도 좀 소통이 잘 되고 원만하게 잘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좀 약간은 좀 오해나 이런 좀 아. 그런 좀 왜곡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언론 보도들의 방향성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네. 캠프 내 일부 인사에 대한 어떤 경계나 경고성 발언으로 이렇게 좀 읽히거든요. 그 부분도 전혀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겁니까? 근데 이제 선대위 구성은 뭐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지만 당의 공식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의 원칙을 대부분 합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동안에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을 포함해서 많은 캠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모시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그래서 당의 이른바 통합선대위가 되어야만 그렇죠. 그 선대위에 모든 분들이 들어와서 힘을 다 합쳐서 전심 전력을 다해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통합선대가 될수록 많은 좋은 분들을 모두 모시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지만 그 당의 선대위가 새로 구성됐을 때 각 후보들의 캠프와는 다른 게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 캠프에 꾸렸지만 이제는 다 없어지고 후보가 한 명이 된 상태에서 선대위를 꾸리기 때문에 네. 그 후보의 선대위의 면면이 국민들에게 봤을 때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필요한 것 중도층 또 2030 그리고 호남 탈진보 이런 분들 청년들 이런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선대위 또 그림과 이미지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합선대라는 대원칙과 중도와 호남과 탈진보와 젊은 청년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대의 라인업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원칙 사이에서 아마 일정하게 저는 잘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교수님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네네. 뭐 언론 보도도 그렇지만 관계자 인터뷰들을 좀 해봐도요. 우선 잘 아시겠지만 하이에나, 파리떼, 자리 사냥꾼 이런 표현들이 지칭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은 조금 이렇게 빠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대통합이라고 하는 원칙, 용광로 선대위가 된다는 원칙과 그리고 이제 당의 공식 기구로서의 선대위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보여질 때 그 선대위의 구성의 면면들이 중도 지향적인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변화의 어떤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면면들이 새롭게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예. 저는 뭐 당대표와 후보와
저는 지금 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대표 사이에 네. 저는 아주 원만하고 아주 적절하게 잘 저는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뭐 저희도 계속 접하고 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는 전권을 줘야 한다. 그래야 내가 선대위 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또 권성동 의원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 전권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교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두 분의 뭐 만남을 제가 뭐 알 수는 없고요. 네. 어쨌든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직후에 바로 가장 먼저 권성동 비서실장께서 네. 김종인 대표를 만나서 오찬을 했기 때문에 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야기를 한 결과를 토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정권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동안 언론의 일부 언론 중에서 이제 전권을 요구했다라는 이제 그 예측이 나옵니다만 네. 그건 좀 와전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8.2 때 이야기했던 것도 7월달 초의 이야기고요. 지금 최근에 와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그리고 예. 어떤 선대위 구성에 전권을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 권성동 의원과 아주 적절하게 비서실장 임명 직후에 바로 긴밀한 대화와 논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 부분도 전혀 그 문제가 없고 사실은 뭐 정권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모든 걸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 전면 쇄신을 이야기한다고 했다면 당연히 이건 형식적으로 캠프는 해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 공식적으로 해단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캠프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면 다시 재구성한다는 말이 형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서로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그 오해를 하는 건 조금 제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논란의 대상이요. 2030 당원의 탈당 문제입니다. 서로 규모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이준석 대표는 숫자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현재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이고 왜 나가고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준석 대표가 그 밝힌 규모와 숫자가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뭐 2030 분들이 홍준표 표를 지지했기 때문에 탈당 러시가 일어났고 네. 그 부분에서 또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던 일부 인사들이 뭐 사적으로나 어디 뭐 잘못 이야기해서 이걸 뭐 폄하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다고 보고요.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비록 그 2030 청년층이 대거 신규 당원으로 입당을 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가 열심히 도왔던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치열한 경선의 후유증으로서도 나갈 수도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네. 이걸 뭐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요. 예.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그 새로 나가는 탈당의 숫자는 이준석 대표 말씀이 맞고 그러나 그 이유가 단순히 뭐 이 홍준표 대표가 안 되니까 차라리 이재명을 돕겠다는 식으로 나가시는 분은 제가 볼 때 극소수일 것 같고 네. 결국은 정권교체라는 원팀을 이루기만 하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로 지금 공식 선출됐기 때문에 지지를 몰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지난 본경선에서 그 투표권을 행사한 책임당원 분들이 20대 분이 한 4만 7천 분 되시고요. 네. 30대 분이 한 5만 7천 분 되십니다. 그러면 20대 30대 합치면은 한 15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14만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체 책임당원 분들 중에서 이번에 탈당 이야기를 하시고 나가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전체 지배적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선대위 경선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과 그 캠프 인사들 한 몸이 되고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현재 홍준표 의원께서는 비리 의혹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계신데요. 홍준표 의원의 참여 없이도 괜찮으실까요? 당연히 참여하시도록 모셔야죠. 그리고 아마 윤석열 후보께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중하게 최대한 공손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모셔야 되고 또 최대한 애우를 갖춰서 선대위와 또 이 통합 선대위에 참여하실 것을 요청을 드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치열한 경선이었고 초접전의 경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선이 끝난 다음에 좀 스스로 마음을 좀 이렇게 그 가라앉힐 수 있는 냉각기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도 26년간 당을 지켜오신 분이고 그리고 보수의 어떤 튼튼한
그 기둥까지 가져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지나시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일관되게 그리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최대한 그 모시고 요청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저는 결국은 이 통합선대위에 합류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 걸림돌은 역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의원 간에 좀 네. 오래된 어떤 갈등이잖아요. 이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이제 그 당의 공식 선대위에 이제 리더십과 이제 그 권한은 일단 김종인 대표에게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만약에 참고 처리를 해서라도 이 홍준표 전 대표께서 정말 멸사봉공의 자체로 합류해 주신다고 한다면 네. 그 선대위원장 단야 최대한 아마 공동 선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이낙연 대표처럼 이제 상임 고문 같은 직을 맡으실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그런 백의종균하는 자세나 그런 어떤 특정한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예. 홍준표 전 대표께서 선대위에 합류하시는 순간 저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당연히 서로 애우하고 모시면서 존경하면서 네. 저는 충분히 의견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는 정권 교체라는 하나의 목표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과거에 있었던 2년이나 구원 같은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치 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교수님. 참고로.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